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오 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죠. 10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 진행요원의 의상이 동이 나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1등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앞다퉈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NN 방송은요, 정말 죽여준다면서 엄지척을 했고요. 뉴욕 포스트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했죠. 네, 심지어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에 457번 참가자로 참여했는데, 리드 헤이스팅스가 누구냐?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창업자입니다. 1997년에 넷플릭스를 창업했고 24년 동안 시가총액 2,600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기업만 만든 게 아닙니다. 아예 산업을 만들어 버렸죠. OTT 시장은 사실상 넷플릭스가 창조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OTT라는 건요, 오버 더 탑의 줄임말인데요. 남의 인터넷방을 빌려서 컨텐츠를 송신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자기 인터넷방을 이용하는 IPTV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9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대성공을 거뒀죠.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 말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럼 457번이란 숫자는 무엇이냐? 오징어 게임 이야기입니다. 456명의 참가자가 총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456명 모두 자본주의적 막장에 몰린 상태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쫓기고 있는 상태죠. 엄청난 상금이 걸려있지만 대신 게임을 한 번이라도 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건 로또 게임인 셈인데요. 여기서 참가자는 번호로 불립니다.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성기훈의 번호가 바로 맨 끝번인 456번인데요. 그래서 세상 부자인 넷플릭스 창업자 자신이 457번이라고 한 거고요.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부자가 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문화로 있는 경제에선 화제작 오징어 게임과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넷플릭스의 속사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넷플릭스는 알고 보면 오징어가 돼가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의 성장세 둔화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수가 2021년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하향세입니다. 2021년 2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는 154만 명, 딱 1년 전에 2020년 2분기엔 1,01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수준이죠. 지난해가 코로나로 인한 직폭시대였고 극장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다들 넷플릭스를 봤던 걸 감안해도 감소세의 각도가 너무 큽니다. 더 진짜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감소 추세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2분기 미국과 캐나다 북미 시장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오히려 4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방 OTT 시장엔 이젠 더 이상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죠. 디즈니 플러스 11월에 한국에 런칭할 거고요. 아마존 프라임도 이미 있고 HBO 맥스도 있습니다. 한국만 들어와 봐도 MBC가 참여한 웨이브도 있고요. CJ TVN이 주축인 티빙도 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도 아마존처럼 쿠팡 플레이를 선보였죠. 한마디로 넷플릭스의 대체제가 아주 많은 겁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진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컨텐츠뿐입니다. 넷플릭스는 플랫폼 기술 기업의 탈을 쓴 컨텐츠 투자 기업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넷플릭스는 내 취향을 저격하는 최적의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관객이 즐겨보는 영화를 내게도 추천해주는 서비스였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한때 기술과 문화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지금 OTT 플랫폼 사이의 기술적 차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발 OTT가 추격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기술적 해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남은 건 컨텐츠의
차별성뿐인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미국에서도 1등을 했으니 의미가 큽니다. 넷플릭스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서라도 오징어 게임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컨텐츠가 플랫폼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OTT 플랫폼들은 컨텐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만 놓고 봐도 2021년에 컨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한 금액만 17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좀 못 되는 금액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넷플릭스의 매출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좀 못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컨텐츠에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안 그러면 경쟁 플랫폼의 컨텐츠를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상 시장이 플랫폼의 시대에서 컨텐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되는 이유죠. 이때 넷플릭스는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데 디즈니는 원래 컨텐츠 왕국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등등 아주 많죠. 한마디로 컨텐츠 파이프라인이 다양합니다. 반대로 아마존 프라임은 모회사 아마존이 아주 빵빵하죠. 아마존은 이커머스의 지존이니까요. 이커머스인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이 되면 아마존 OTT 서비스까지 보는 것이니까 고객 확보나 유지에서 아주 유리하죠. 반면에 넷플릭스는 오직 구독자 기반의 영상 서비스입니다. 구독자가 줄어들면 솔직히 별다른 대안이 없죠. 구독자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컨텐츠에 베팅하는 거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전체 컨텐츠의 40% 이상인데요.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오리지널로 채우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느라 넷플릭스의 회사채,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은요, 정크본드 수준입니다. 정크본드라는 건 결국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기 등급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도박에 가깝게 투자하는 회사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나한테만 계속 컨텐츠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필요한 게 급섰는데요. 넷플릭스가 찾아낸 파이프라인이 바로 한국의 K 컨텐츠인 겁니다.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분위기인 것도 그래서죠. 올해 초 넷플릭스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 K 컨텐츠에만 올해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00억 원인데요. 9부작이니까 편당 어림잡아 20여 원인 셈이죠. 2억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는데 편당 20억 원. 솔직히 넷플릭스 계산으로 싸게 먹히는 셈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이리시맨인데요. 이 아이리시맨의 제작비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아니고 고작 한 편짜리 영화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 컨텐츠 산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파이프라인인 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하면서 사라진 마블 컨텐츠라는 킬러 컨텐츠의 빈자리도 메울 수가 있죠. 이미 웹툰 원작의 크리처물인 스위트홈이 올해 초에 글로벌 3위에 오르면서 그 가능성을 입증했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킹덤도 있습니다. 갓쓰고 한복 입은 좀비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K-좀비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한국 컨텐츠는 정말 가성비갑이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넷플릭스 탑 10을 분석해보면 580개 작품 가운데 미국 작품이 57%, 한국이 8%로 2위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퍼센트 격차는 크지만 순위에선 한국이 미국 바로 아래죠. 게다가 넷플릭스의 본토인 북미 지역에선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넷플릭스 가입자가 2분기에만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한류로 인해서 K 컨텐츠의 인기가 아주 높고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죠. 이쯤 되면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 457번 참가자로 나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컨텐츠를 원하는 게 넷플릭스만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일단 11월에 한국에 진출할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만 해도 무려 500억 원을 투자한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애플 플러스는 이미진 작가의 유명 소설이죠. 파친코에 투자를 했는데요. 한류 스타 이민호와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자, 이러면 넷플릭스에 한 해 5,500억 원 투자가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OTT들이 돈을 투자해서 컨텐츠를 미리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중인 겁니다. 넷플릭스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이제까진 돈만이 아니긴 했었습니다. 2억 명이라는 글로벌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배우나 감독이라면 넷플릭스 플랫폼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이미 가입자가 1억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넷플릭스만 이런 글로벌 진출이란 메리트를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게임의 종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게임 산업 진출을 처음 암시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로 게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모바일 게임으로 확장하고 구독자한테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게임 청사진입니다. 게임 유통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스팀 등이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2억 명이란 가입자를 기반으로 게임 컨텐츠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이 비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보다도 게임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쩐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명 게임 어쌔신 크리드를 유통하려고 그 제작사인 유비소프트에 지불한 금액만 우리 돈으로 230억 원에 달합니다. 넷플릭스는 지금도 컨텐츠에 자금을 쓸어넣고 있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더 큰 판에서 머니게임을 벌인다? 자, 영상에서 밀리니까 게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 게임 회사죠. EA 출신의 게임 개발 부문 부사장을 영입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게임 진출이 어떤 결과가 또 맺어질지는 외신들도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의 예전 아이들 게임들을 해외 유통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리드 헤스팅스가 457번 참가자로 나서겠다는 것은 게임 산업을 진출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문화로 있는 경제였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